지금부터 2025학년도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입시 설명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홍보단 이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미래융합 홍보단에서 말하는 감자를 맡고 있는 진도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2025학년도 미래융합대학 수시 1차 입시 설명회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진행될 입시 설명회에서는 총 8개 학과에 대한 소개와 입시 및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모든 순서가 끝난 뒤에는 학과별 소모임 시간을 통해 개별 상담 및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입시 설명회에 들어가기 앞서 예비 신입생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2025학년도 수시 학생 모집 원서 접수 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다가오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트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접수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진학사 어플라이에 접속하시면 가능하시니 밤 늦게라도 꼭 걱정하지 마시고 기간 안에 접수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1부 순서인 학과 소개 순서를 진행할 텐데요. 그 전에 미래융합대학의 학장님이신 이상영 학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모셔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래융합대 학장 맡고 있는 이상영입니다. 토요일부터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보다 지금 모집 인원이 조금 늘었어요. 한 8명 정도. 그래서 191명이고 이렇게 이 정도 규모로 하는 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학과 구성이 이제 8개 학과가 있는데 7개는 전공이고 하나는 이제 창의융합은 이제 학부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융합 같은 경우는 1년을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학과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나는 어느 학과를 가야 될지 잘 판단이 안 되시면 이제 창의융합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바로 이제 전공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의 경우는 저희는 공학 계열은 없어요. 여기는 전부 사회 인문 계열이거나 아니면 예술 계열이기 때문에 미래융합 중에 이렇게 사회 계열 예술 계열로 되어 있는 학교도 사실 별로 없어요. 과가 이렇게 많은 경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 쪽에 대한 나름의 이제 학과 구성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학과들이 있고, 또 저희는 다른 학교보다는 전인교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미래융합의 학과들이 겸임이거나 아니면 이제 교수님들이 숫자가 좀 적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학과에 이제 한 4, 5명씩 교수님들이 대부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교수진이든 또 저희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이제 한 10년 이상 이 지원을 받아온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융합이라는 이름으로는 16년부터 했지만 사실은 개별 학과로 보면 이제 11년부터 해왔고, 그래서 졸업생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생들이 대학원이나 또는 현업으로 또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제가 다 설명할 건 아니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셔서 궁금한 얘기들을 잘 들어보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융합대학의 애정이 깊으신 이상영 학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학과별로 교수님들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학과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먼저 창의융합 인재학부
김재영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창의융합인재학부 교수 김지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창의융합인재학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의융합인재학부는요, 앞서 학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창의적 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융합인재학부 학생들은 1학년에 들어오게 되면 교양이나 전공을 자유롭게 수강을 하시고요. 그리고 2학년 올라갈 때 본인께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각 학과로 소속해서 이제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본인이 소속된 학과 공부를 통해서 그 소속 학과 전공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의융합인재학부의 가장 큰 특장점은 유연한 학사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창의융합인재학부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스스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본인도 몰랐던 본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창의융합인재학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들이 있으신데요. 첫 번째가 이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혹시나 전공 공부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1학년 학생들로 들어오게 되면 전공에 상관없이 교양 위주의 교과목을 듣게 되고, 그리고 창의융합인재학부 학생들도 다른 1학년 전공 기초 교과목을 본인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부동산 개론이라든지 심리치료 뭐 개론이라든지 경영학 원론 뭐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뭐 뒤처진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융합인재학부 학생들은 1년 동안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어떤 전공을 앞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시간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른 다양한 과목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선배들과 뭐 면담도 해보시고, 전공 교과 교수님들이랑 이제 상담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렇다면 내가 2학년 때 올라갈 때 그럼 원하는 전공에 배정이 가능하냐 고민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정답은 원하는 전공에 100% 배정이 됩니다. 뭐 성적 커트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없이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 100% 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직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할지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창의융합인재학부에 들어오셔서 1년이란 시간 동안 충분히 고민해 보신 후에 전공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의융합인재학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덕분에 창의융합인재학부에 대해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음은 사회복지학과 주영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주임교수 주영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명지대학교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운 여름, 특히 또 토요일에 이렇게 많이 모이시게 되어서 이렇게 또 반갑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학과는 이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있고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어떠한 자격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양한 뭐 학점은행제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기회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대학 교육을 통한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은 또 되게 다른 또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학과는 이제 학생들의 연령대도 매우 다양하고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저희 학과의 목표가 이제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매우 이제 서로 도우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요. 저희 학과 나름대로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어서 선후배가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아까 이제 학장님께서도 설명드리셨지만 그런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교육과정 외에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학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 오시면 이제 뭐 어떻게 하면은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잘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과목부터 뭐 국민연금이라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등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많이 지원하셔서 또 이렇게 새로운 학교에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영선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 덕분에 복수 전공을 사회복지학과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부동산학과의 김준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예. 이 첫 발걸음 떼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첫 발걸음 명치대로 와주셔가지고서 벌써 반은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부동산학과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김준형이라고 하고요. 이 학과 좀 전체 교수님들 대신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뭐 몇 가지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재직학과 이렇게 병행하면서 이렇게 성인학습자 전형을 가지고서 서울에서 부동산학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명시대로 한정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인지하셔야 될 거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특히 저희 학과는 일반 특성화 고졸 재직자도 있으시지만은 성인학습자도 많으시고요. 만학도 전형이라고 저희가 이름 부르는 그만큼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학술적으로 좀 저희가 풀어낼 수 있는 학부 과정은 뭐 재직자 전형이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그렇게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학장님도 계시지만은 2011년부터 이 과정을 지금 좀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선배들도 지금 많이 업계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석사, 박사 대학원들과도 잘 연계가 돼 있고 또 서울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뭐 서울에 다양한 사실은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와 같은 자원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교과 과정뿐만이 아니라 비교과에 대한 수많은 특강, 그다음 뭐 좀 그 시리즈 강의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을 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전문 인력으로 만들어 가려고 되게 집중해서 만든 과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운영 한 10년이 넘은 지금 상황이라서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안정도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러면서도 새롭게 출현하는 프로테크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새로운 부동산의 신산업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영역을 확장을 해서 그렇게 인력들을 계속 좀 맞춰서 교육시키려는데 저희가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좀 특정하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좀 모르고 오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느 순간 면접을 가보니까 벌써 알고서 미리 준비해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오늘 좀 다른 학과도 설명 좀 들어보시면서 그 학과별로 분위기도 익혀가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원을 하실 거니까 그와 같은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게 학과별로 보시면 또 경쟁률도 되게 높고요. 뭐 적을 때는 3대1, 많을 때는 5대1, 6대1이 되는 걸 하는 학과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열정만을 가지고서는 학교 입학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학과별 설명회도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 많이 들으시고 학교별로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좀 노하우도 좀 많이 익혀가셔서 면접 준비 잘 하셔가지고 3월에 다 같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학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따 학과별 설명회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준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보고 싶은데요.
다음은 법무행정학과 석호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행정학과 주임 교수 맡고 있는 석호영입니다. 저희 법무행정학과는 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현직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본인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아니면 법과 관련된 행정과 관련된 업무들 가끔 다루실 때가 있어서 지원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입학하신 이후에 최근에도 저희가 재학생 중에서 공무원 시험하고 공기업을 이제 새롭게 합격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재학 중에서도 공직이나 아니면 이 대학 후속으로 대학원 교육까지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과 행정이라는 부분이 사실 분야 가리지 않고 어떤 분야에서든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 주 전공은 아니지만 꼭 나중에 복수 전공으로라도 저희 학과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행정학과 이미 정하신 우리 학생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아직 고민 중인 분들 계실 건데요. 그 선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 간에 고민은 후회는 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에서 다른 학과 교수님께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이 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 주제에 대한 특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행정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 학과 신입생으로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호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로스쿨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네요. 다음은 심리치료학과 안수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심리치료학과 안수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더우니까 제가 심리치료학과의 자랑을 시원하게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희 심리치료학과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그 재직 과정 외에도 학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몇 안 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임상심리, 상담심리, 매체 심리치료 이런 학문들을 분야를 공부를 하는 분야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학부에서 심리학, 교육학을 공부하고 석사 과정에서 전공을 하는 세부 학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학부에서 4년 동안 좋은 교수진과 좋은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학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저희 심리치료학과에 오신다면 대한민국에서 아마도 다른 분들보다 한 단계 더 먼저, 한 걸음 더 먼저 심리치료학적인 그런 통찰을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지금까지 혹시 이렇게 마음이 아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혹시 계시면 지금 잠깐 모셔가지고 강연을 좀 부탁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특히 현대사회는 우리가 뭐 어떤 학자는 피로사회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뭐 외로움의 시대다, 불안의 시대다 뭐 그러잖아요. 아픈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사람이 몇 명 이상이 모이면 그곳에는 마음이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갈등을 겪고 있거나 뭐 장애를 겪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역설적이게도 아픈 시대를 사는 만큼 우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초, 중, 고, 대학, 학교라든가 뭐 경찰, 소방, 교정, 뭐 중독, 뭐 장애 여러 가지 세팅에서 심리 상담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희 학교에 오셔서 공부를 하신다면 나중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희 학과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학과 내에 되게 다양한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동아리도 있고 댄스 동아리도 있고 뭐 연구, 봉사 다양한 동아리가 존재할 만큼 다양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를 성찰할 줄 알고
또 옆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자질을 갖춘 분들이 모여가지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과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학과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진로를 직업적으로 내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후회되지 않는 그런 공부를 했다. 내 삶을 성찰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인생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많이 갖고 졸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그 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셔서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곳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수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소 심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미래융합경영학과 김영진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미래융합경영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네, 오프라인 상에서 여러분들 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네, 인사드리고 또 만나 뵙고 네, 저희 학과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 학과에 대해서 좀 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했으니까 네, 잘 들어봐 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더 있다라고 하면 이제 끝나고 있을 이제 세션에서 네, 직접적으로 이제 서로 질문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더 네,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네, 시대가 많이 변하고 대부분 이제 공학의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기술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공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사실 공학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경영학을 다시 조망해 본다라고 하면 경영학은 이런 인공지능이라던가 뭐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잘 접목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게 실제 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계속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5대 그룹 계열사 CEO 전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2018년도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5년 사이에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이 변하고 세상이 거의 천지개벽하듯이 발전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이 AI를 활용하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 CEO의 이제 학부 전공 비율은 아직도 경영학이 제일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기술을 잘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큰 가치를 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경영학은 단순히 뭐 조직을 뭐 관리하는 측면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조직이 합심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것들을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뭐 다른 학문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것도 많겠지만 또 종합학문으로서 다양한 지식들을 융합하고 조합해서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최적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설정이 항상 되고 경영학에서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모든 기술이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사람이 있고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는 사람들 간의 이제 구조, 그 다음에 사람과 기술 간의 구조, 그리고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 기술과 또 외부에 있는 사람 기술 간의 구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서 조직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기술과 어떤 구조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뭐 하나 빠짐없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생각하시면 지휘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과목들을 우리가 배우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는 경영 원론 배우고 또 저희 잘 구성되어 있는 여러 교양 과목, 또 채플 과목들 계속 들으시게 될 거고요. 2학년 때는 경영학에 있는 여러 이제 원론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뭐 물건을 파는 마케팅, 그 다음에 돈을 끌어오고 또 그 수익을 내는 재무, 파이낸스,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기록들 그리고 숫자로 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언어 같은 회계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직 운영이랑 전략 그리고 생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 그리고 경영 정보학 최근 이제 IT 기술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경영 정보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요. 3학년 때는 각 그런 원론 과목들에 대해서 강론 과목들 조금 더 구체화돼서 여러분들 심도 있는 과목들을 3학년, 4학년에 배우게 되고요. 좀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아시아 시장을 이해하는 수업을 통해서 이제 뭐 동아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 관련된 내용들 특화돼서 배우는 과목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신 주제 및 사례 연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학이 너무너무 급박하게 이제 변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팔로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특별한 이제 어떤 토픽 같은 것들을 최신 토픽 같은 것들 별도로 설명해주고 또 논의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교과목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명회 때 썼던 이제 교과목 체계랑은 또 다른 체계로 돼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더 무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또 다른 과목들이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이제 지식보다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지식들을 전달을 드리게 될 거고요. 똑같은 과목명이라 하더라도 작년과 올해 또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거나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새롭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경영이라는 과목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일부는 파이썬 코드를 가르쳐주고 일부는 이제 그걸 갖고서 적용하는 것들을 배웠는데 이번 학기에는 GPT를 활용해서 챗GPT를 활용해서 이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GPT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파이썬 코드 짜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쉬운 수준에서 배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일부 배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쓸지 이렇게 배우는 걸로 과목의 내용을 조금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라던가 뭐 조직 안에서 회사 생활 하시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걸 또 접목하는 거에 좀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면 미래영화 경영학과가 제일 좋은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제 교수진입니다. 저 포함해서 박진 교수님, 노정란 교수님이 전임 교원으로 3명이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개건 교수님, 겸임 교수님 등등을 모셔서 실무와 이론의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도 시대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꽤 이제 각각의 자기의 산업에서 또 나름 유명하시고 또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오시면 다양한 관점에서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배우고 또 이론적인 것도 배우지만 그것들을 실무에 실제 적용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러 왔지만 또 공부만 하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또 재밌게 친구들이랑 놀고 또 여러분들 이제 선배님들 이제 졸업도 이렇게 하셔서 되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또 졸업 이후에 좋은 성과들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교실 같은 곳은 사실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그냥 강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여러 체험 활동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발굴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있고요. 매년 이제 1학기, 2학기 나눠서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학교나 학과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도출하고 또 같이 교수님들이랑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고요. 뭐 여기 잘 보시면 제 사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추억 쌓는 것들을 많이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 가운데 있는 졸업 사진은 이번에 새롭게 졸업한 2020학번 선배님들입니다. 올 3월에 졸업한 선배님들이고요. 또 조금씩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자신이 원했던 직무로 또 성공적으로 이직 전직을 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커리어 관리에서 있어서도
충분히 이 4년의 시간이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학교 미래융합 경영과 관련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 또 학교에 오시면 또 직접 이 시간들을 같이 나누면서 발전적인 그런 4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형진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래 빛나는 경영진들이 되고 싶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디자인학과 전양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멀티 디자인학과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전양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저희 과 소개가 돼 있지만 학과명에 맞게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디자인 분야 간의 경계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각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을 하신 분이 패션 디자인을 하시기도 하고, 또 패션 디자인 전공하셨던 분이 또 다른 분야에서 또 디자인 커리어와 업무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즘의 추세에 맞춰서 여러 디자인 분야를 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소양이나 또 적성에 맞는 그런 분야 쪽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학년 때부터 전공 수업을 학기마다 개설하고 있고요. 2, 3학년 때 이제 좀 더 심화시키고, 4학년 때는 동안 배웠던 그런 학업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의 졸업 작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학년, 그러니까 4학년 2학기에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졸업 작품 전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임 교원은 지금 3분 시각, 영상, 패션 쪽에 계시고, 그리고 9분의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겸임 교수로 모시고 여러분의 실제 현업에서 하는 업무들을 학교에서 다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열심히 준비하셔서 저희가 학교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양진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무 위주의 수업을 하는 특색 있는 과이다 보니 입학하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회계세무학과 노정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학장님부터 여러 교수님들께서 학과 설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단과대학 전체를 설명하는 상세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회계세무학과는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이 신설을 하기 위해서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신 미래융합경영학과를 신설할 때부터 복수로 같이 신설을 오랫동안 검토한,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그만큼 길었다는 그래서 아마 더 충실할 거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업이나 산업의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완전히 요동을 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영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때 가장 뜨는 직업인 중에 하나가 회계와 세무를 다루는 전문가들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거든요. 어떤 기업이나 산업의 어떤 생존이나 또 소멸의 이 주기 사이클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뜨는 직무, 회계 세무 직무라는 거 여러분이 명심해 주기 바라고요. 저희 학과는 이제 신설 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많기도 하고, 또 준비 기간이 길었다는 거, 또 다른 대학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대학은 회계학과거나 세무학과거나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우리는 이제 회계세무학과로서
양대 축을 다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회계세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심화 학습으로의 진입이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신입생인 1학년 여러분들 선배는 벌써 내년 2학년 1학기 때 세무사 1차 시험 나 도전해 볼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장점들이 있는 회계세무학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정란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설과임에도 튼튼한 커리큘럼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회계세무학과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각 학과 교수님분들의 인사 말씀과 학과 소개 말씀 매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5학년도 미래융합대학 수시 입시 설명회 1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부 순서 입시 안내입니다. 2025학년도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김대기 입학사정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입학처 인재 발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학사정관 김대기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 동안에 우리 이렇게 훌륭한 학과들이 포진되어 있는 미래융합대학에 대해서 올 수 있는 방법들, 크게 전형 방법과 그 다음에 전년도 입시 결과 FAQ의 3개 구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융합대학은 올해 만학도와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근데 다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까지는 만학도 전형이 성인 학습자 전형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만학도 전형으로 바뀐 부분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각 만학도 전형은 44명을 선발을 하고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은 147명을 선발합니다. 전체적인 모집 민원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모집 민원을 보기 전에 중요한 건 만학도 전형과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은 전부 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학생부나 검정고시 성적 등의 자료를 저희가 따로 받습니다. 요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지원 자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학도 전형입니다. 만학도 전형은 올해부터 다시 작년에만 잠시 25세 이상 선발이었었고요. 올해부터 다시 만 30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다면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거나 혹은 뭐 고등학교 졸업 학력에 동등한 학력이 갖고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고를 나오셨다거나 아니면 뭐 검정고시를 치르셨다거나 하는 케이스가 있으시면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관련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내셔야 되는 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 입시 서류를 낼 때 대학을 가서 직접 제출을 했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온라인 제출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제출을 합니다. 나중에 일정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원서 접수 일정 기간에 명지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원서 접수를 하실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하신 그 원서를 꼭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원서 접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원서뿐만 아니라 입학 원서뿐만 아니라 그 발송용 봉투 표지도 같이 인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봉투에 그 발송용 봉투 표지를 붙이시고 그 내용물에 원서 접수를 넣어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원서 접수만 입학 원서만 보내주시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학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만 30세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도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도 이제 마찬가지인 내용이라서 여기서 잠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체크를 하실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하실 때 온라인 제공 동의에 클릭을 하시면은 따로 제출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따로 제출하실 내용은 없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2월 이제 이전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2016년 2월 그 이전이죠. 그렇게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제공 동의를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냐면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그 고등학교 학생부를 인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주변에 계신 아무 학교에 들어가셔도 인쇄를 해줍니다. 행정실에 가시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무 행정실이나 가셔도 인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봉투에 같이 동봉을 해주셔서 저희 쪽에 우편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005년 2월에서 만약에 2016년 2월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생성 신청 시스템이라는 거를 통해서 저희 쪽에 온라인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원서 접수 시에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검정고시 출신자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랑 합격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해외고등학교 출신이시다라고 하면은 해외고등학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고등졸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재직자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한 문구를 보시면 총 3개로 구분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는 뭐 상업계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 중에서 현재 산업체에 근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산업체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그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왼쪽 아래를 보시면 산업체의 범위가 있습니다. 총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에만 해당을 하셔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년 이상 재직자입니다. 그럼 이 3년의 기준은 뭐냐면 원서 접수 시점이 기준이 아닙니다. 원서 접수는 참고로 이제 9월 9일 날, 올해 9월 9일 날 진행을 하는데 원서 접수 시점에서 3년이 아니라 입학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5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3월 1일 기준으로 만 3년 이상이셔야 합니다. 요 3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군대 기간도 남자 부위든 여자 부위든 내가 군대에 있을 그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좀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에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초본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잠시 후에 제출서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 기간 중에는 반드시 재직 중이셔야 됩니다. 나 원서 냈으니까 이제 퇴사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재직 중인 걸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출 서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아까 만억도 부분과 같습니다. 입학 원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학교생활 기록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공통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재직자분이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이제 4대 보험 가입 재직자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재직증명서는 올해 9월 2일 이후에 발급되신 것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발급된 것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제출을 하시면 저희 쪽에서 다시 연락을 갈 겁니다. 다시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9월 2일 이후에 발급된 현재에 다니고 계신 직장에 그 재직 증명서를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 저희가 4대 보험 중에서 한 개가 꼭 가입되어 있는 거를 그 직장 가입자로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현재 건강보험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 가입자나 직장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본인 기준으로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군 기간 동안의 기간을 내 재직 기간으로 포함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꼭 그 병역 사실까지 표기를 해주셔서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주민등록 초본까지는 꼭 제출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적증명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적증명서를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은 아까와 마찬가지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전형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명지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교과 100이 아닙니다. 교과 100이 아니고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5배수를 선발합니다. 5배수로 선발을 하고 그 학생에 한해 그 분들에 한해서 면접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면접의 기회를 받게 될 겁니다. 그건 잠시 후에 전형 결과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적 산출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까 이제 학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미래융합대학은 전부 인문사회 계열입니다. 인문사회 계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의 교과만 갖고 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테이블을 활용하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테이블을 활용합니다. 내가 만약에 석차 등급이 있다라고 하시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석차 등급에 관련된 환산 점수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가 검정고시 출신이다라고 하면 그 검정고시 점수에 대한 환산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나는 좀 예전에 졸업을 해서 수미양가로 학생부에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 경우에는 역시나 평어 평가 점수 있잖아요. 저거 기준으로 해서 환산 점수를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밑에 있는 산식을 통해서 점수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가 끝나는 거죠. 1단계 5배수. 그래서 그 5배수에 관한 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그 면접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교과 쪽의 부분에 1단계 쪽의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만억도 전형,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제 성인학습자 전형이었죠. 5년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제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볼드 처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만 25세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만 30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만 25세였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만 30세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24학년도보다는 그 23학년도 이전 데이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5대1을 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면접 대상자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1단계 등급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거의 몇 개 학과들 이제 5대1이 안 되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낮은 등급까지도 이제 면접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적은 그렇게 크게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부담을 안 가지고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좀 경쟁률이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학도에 해당해서는 성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시고 지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 등록자 학생부 등급 쪽을 보시면 이제 최고 최저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중요한 게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갔고 그 면접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성화고등졸 재직자 전형 관련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5년치 일단 경쟁률을 가지고 왔는데요. 쭉 한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20, 21, 22까지는 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3에 톡 떨어졌고 그다음에 24에 다시 살짝 증가를 하는 이제 그런 추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게 거의 5대1을 넘는 학과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면접의 기회까지도 가셨습니다. 전년도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데이터를 보면 밑에 한 3개 학과
정도를 제외하고는 5대1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다 면접의 기회가 갔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추세는 올해도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은 역시나 특성화 고등조합 재직자 전형 역시도 그렇게 크게 여러분의 선생님들께 그 부담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요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언급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직접적인 언급이 있으시면 안 되고 의상 같은 경우 교복을 입으시면 안 됩니다. 뭐 교복이 다 이제 좀 오래되셨겠지만 그 교복을 입으시면 안 됩니다. 교복을 입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유니폼을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면접은 10월 27일 날 진행을 합니다. 10월 27일 날 진행을 하고 면접위원은 학생 1명당 한 2명에서 3명 정도의 면접관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면접은 5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 평가 항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평가 자료는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평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하냐면 면접 기초 자료라는 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오시면 작성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거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학교로 오시면 20분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20분의 시간을 드리고 칠판에 뭐 어떤 내용들이 쓰여 있을 겁니다. 칠판에 어떤 내용들이 쓰여 있으면 그것을 20분 동안 작성을 하십니다. 작성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5분 쫙 작성을 하시면 그거 관련돼서 이제 5분 정도 면접을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칠판에 어떤 내용들이 쓰여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3년치 데이터를 좀 가지고 오다 보니까 너무 좀 글씨들이 촘촘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한 4년치 정도 어떤 문구들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실제 어떤 문항들을 물어봤었는지 역시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가면 되냐면 일단 네이버 같은 데 명지대학교를 한번 쳐보세요. 명지대학교를 치시면 그 밑에 대학교 입학처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이런 화면이 나오시면 여기에서 위에 메뉴들 중에서 요 수시 메뉴를 클릭하십니다. 수시 메뉴를 클릭하시면 기출문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밑에. 그 기출문제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이제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살짝 보여드렸었던 그 면접고사 기출 문항이랑 면접 기초자료 예시 문항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작년 건데 한 2개년, 3개년, 4개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고 난 다음에 준비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지대학교는 원서 접수 기간이 9월 9일에서 9월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접 와서 제출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 같은 경우는 제출이 되고 이 기간 동안에 명지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오시면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릭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서류 제출은 아까 쭉 해당 관련된 서류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편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16일까지입니다. 9일부터 16일까지. 우편 소인분, 그러니까 우편으로 직접 와서 내셔도 되지만 우편으로 내셔도 됩니다. 우편으로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편 소인분 기준 16일입니다. 그러니까 16일까지 우체국에서 발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11일입니다. 요거는 꼭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때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내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도 아실 수가 있고 붙었다면 면접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면접 유의사항 그리고 면접을 어디서 보는지 면접 고사장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7일 날 면접을 보시게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5일 날 진행이 되고 합격자 등록은 12월 16일에서 18일 기간 동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FAQ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 보면은 이제 뭐 만학도 전형, 특히 이제 재직자 전형 쪽으로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뭐 대표적으로 한 10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개 모두 지원이 가능할까요? 만학도와 특성화고등도 재직자 전형 모두 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때
모두 지원 가능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면접일이 같습니다. 면접일이 같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졸업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전공이 있을 겁니다. 그 전공과 무관한 전공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1학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일반계 고등학교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직자 전용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으니까요. 이 얘기는 반대 케이스면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다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 졸업을 했다. 그럼 재직자 쪽으로는 지원을 못 하시는 거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도 했고 임시직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 재직 기간도 이 3년에 포함을 하고 싶은데 포함이 될까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제가 제출 서류 쪽 지원 자격증 말씀을 드릴 때 산업체 범위가 한 4가지 정도 있었잖아요. 이 4가지에 해당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을 했었으면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이런 서류들을 저희 쪽에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전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도 전부 다 산정해 주시나요? 3학년 2학기 거만 해줍니다. 그 이전은 인정이 안 됩니다. 6번째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5인 이상 사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4개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시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가 제가 좀 제출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고용보험 득실 확인서로 대체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십니다. 저희는 4대 보험 중에서 1개 이상에 대해서 직장 가입자 이미 증명이 되는 서류면 국민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가 아니어도 가능은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건강보험 쪽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가장 많은 사업체들에서 건강보험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류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8번째입니다. 수상식적 관련 서류 뭐 그런 것처럼 추가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내한테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형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디에도 이런 서류가 평가자들에게 제공이 되지가 않습니다. 평가 지표로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산업기능이용으로 대체 복무 중인데 첫 학기에 군 휴학 가능할까요? 가능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면접 복장 깔끔하게 입고 오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그냥 뭐 정말 깔끔하게 입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겁니다.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거를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복장들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면접 관련돼 가지고 이제 면접 기초 자료를 좀 작성을 하잖아요. 면접 기초 자료를 작성을 하다 보니 혹시 이게 평가에 반영이 됩니까? 이것도 내 성적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단순 기초 자료일 뿐입니다. 제가 글씨가 너무 악필이에요.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알아만 보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내년에 모두 명지인으로 만나 뵙기를 기도하면서 제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대기 입학사정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입학사정관님
관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예비 신입생분들께서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부 학교생활 및 학생 지원 소개 시간입니다. 3부에서는 예비 신입생분들께서 입학 후에 참여하실 수 있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혜택과 프로그램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융합대학에서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지만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 위주로 소개해드릴 테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은 이후 질답 시간이나 교학팀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학교생활 및 학생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해 미래융합대학 교학팀 홍준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융합대학 교학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 홍준기라고 합니다. 뒤에서 봤을 때도 진짜 많이 오셨는데 올라와서 보니까도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귀한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발걸음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저희가 양일간 입시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입시 설명회 이제는 크게 두 단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김대기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우리 학생분들이 우리 학교를 지원을 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셨다면,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교에 내년에 입학을 하셨을 때, 네,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대표성을 띠는 것들만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에 같이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등록금과 장학금, 그 다음에 학사의 과정,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들과 상담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등록금과 장학금의 제도인데요. 2025학년도 명지대학교 이제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당해능도 입학금의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 12월에서 이제 다음 해 1월 사이에 등록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기점으로는 2025학년도에 대한 등록금은 아직 확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년간 등록금은 앞에 보시는 페이지와 같이 이제 337만 7천 원이라는 금액으로 동결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입학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시는 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교내 장학금과 이제 교회 장학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화면이 글씨가 너무 빼곡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큰 단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만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가 오늘 안내드린 유인물에도 이 자료가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만 눈으로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교내 장학금에서 저희 학생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장학금은 이제 입학 전형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화 전형으로 들어오신 분들과 만학도 전형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장학금을 저희가 입학과 동시에 이제 졸업을 하기 전까지 8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김대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성화 전형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재직 중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장학금 또한 저희가 매 학기마다 장학금 신청서를 요청을 할 텐데 그 기준 안에 학생분들이 재직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성화 전형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재직 증명서랑 건강보험 자격 득실항해서를 제출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다음 학기 장학금의 수혜가 가능하십니다. 반대로 만학도 전형회 같은 경우에는 추가 구비서류는 없기 때문에
기한 안에만 장학금을 신청을 해두시면 네, 장학금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장학금은 저희 미래융합대학 학생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장학금이다 보니 이후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동계방학과 학예방학 1년에 2번 저희가 장학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학금은 미래융합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한번 양지를 부탁드리고, 두 개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직전 학기에 14학점 이상 이수를 하시고 평균 평점이 2.0이 넘으시면 모두가 수혜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성화 전형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 금액의 50%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만학도 전형은 30%에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성화나 만학도 전형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는 바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백마 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해당 장학금은 이제 성적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마 장학금은 저희가 크게 1종과 2종으로 두 직군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백마 1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학과의 석차 순위가 1순위인 자에게 지급이 되고, 백마 2종은 2순위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백마 1순위에 이제 추천이 되신 분들은 등록금의 전액으로 이제 장학금을 받으시는 거고요. 2종으로 되시는 분들은 이제 등록금액의 절반인 50%를 수혜를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범 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이 있는데, 모범 장학금 또한 이제 직군이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단과대학 학장님과 혹은 주임 교수님들 추천을 통해서 저희가 지급이 되는 장학금인 거고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학과 발전에 기여한 자들이 많이 추천을 교수님들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저희가 백마 장학금과 더불어서 많이 학생들이 또 수혜를 받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장학금이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치활동 장학금이라고 해서 저희 미래융합대학도 이제 저희만의 학생회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의 이제 선출이 되시고 이제 선발이 되신 임력원 분들은 이제 1종부터 6종까지 해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 장학금으로서 해당 장학금도 이제 학생회 분들에게 하나야 지급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장학금이다 보니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회 장학금입니다. 교회 장학금은 이제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단과대학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한국자강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장학금도 수혜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은 이제 학생분들의 가계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보니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고졸후 학습자 장학금이라고 해서 일명 이제 희망사다리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희망사다리 또한 이제 재직을 이제 유지하는 자 중에서 이제 내가 재직하고 있는 직군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교내 장학금의 특성화 전형 장학금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주신다면은, 특성화 장학금은 저희 미래융합대학의 학생에 국한돼서 그 재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이 되는 거라면,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미래융합 저희 학교 학생일 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만학도 전형으로 들어오시든 특성화 전형으로 들어오시든 재직 기준을 충족이 되시고 그 기준의 등급에 맞춰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정도에 다니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100%의 장학금을 수혜를 받고 계시고요. 대기업 이상 혹은 비영리 집단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 50%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개의 장학금은 이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학생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교외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사다리 장학금 또한 저희 학생들이 엄청 많이 수혜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내 장학금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또 그 외적으로도 우리 학생분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장학금이 많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장학금 신청 방법은 제가 앞서 교내 장학금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특성화 전형 장학금과 그 다음에 만학도 전형 장학금은 학생분들이 신청을 하셔야지만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 그 신청 기간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고지를 해드리고
그 학교 미래융합대학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학생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지급이 가능하고요. 지급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 바와 동일하게 이제 직전학기 14학점 이상과 평균 평점이 2.0이 넘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내년에 입학을 하시게 되신다면은 입학하시는 첫 학기에는 따로 장학금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출하셨던 입학 서류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장학금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내년에 입학을 하시고 다음 학기인 2학기 때부터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뭐 특성화 전형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직을 유지 중인 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학하셨을 때도 재직을 유지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셨던 거랑 동일하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도 그 시기에 맞춰서 재직을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지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이것들을 좀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학교의 기본적인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기조입니다. 물론 아닌 장학금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특성화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장학금을 특성화 장학금을 신청을 하였고 그 다음에 국가 장학금도 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해당 학생이 당해 학기에 모범 1종으로 장학금이 수혜가 됐다고 한다면 해당 학생은 장학금 퍼센테이지만 놓고 봤을 때는 등록금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등록금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등록금 범위 내 안에서 지급이 원칙이다 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특성화로 50%를 받으셨다면 모범으로 30%를 받고 그 다음에 남은 20%에 한해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혹은 이거는 그 거꾸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은 대체적으로는 등록금 범위 내 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비학생의 경우에는 뭐 특성화 전형일 수도 있고 성인학습 전형일 수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학생이 만약에 재직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희망사다리로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면 해당 학생은 내가 뭐 다른 타 장학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이유 또한 등록금 범위 내 안에서 장학금은 지급 적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교내 외 장학금에 대해서 지급되고 또 운영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설명을 제가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예, 장학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학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사과정은 이제 저희는 창의융합인재학부부터 해서 이제 회계세무학과까지 학과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창의융합인재학부는 말 그대로 이제 그 1학년은 학교를 입학을 하시면은 이제 교양과목 위주로 수업을 하시고 2학년 때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이제 본비정하는 경우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사회복지학과부터 회계세무학과까지 이제 본인이 입학한 학과에 대해서 일렬의 과정을 거치는 거를 이제 단위 전공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회복지학과를 입학을 했다면 저는 사회복지 학생을 주적으로 두고 단위 전공으로 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전공은 말 그대로 복수 이상의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수가 그 다전공의 경우에는 복수 전공과 뭐 부전공, 그다음에 뒤에 설명을 드린 이제 저희는 융합 전공이라는 과정에 따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전공에 대해서도 저희 미래융합대 학생들이 많이 또 실질적으로 들어오시고 또 다전공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학하시고 2개 학기가 지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1학년 때 신입하신 분들은 2개 학기가 지난 2학년 1학기 때부터 다전공을 신청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도 저희가 신청 기간이나 관련된 내용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그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다전공을 미래융합대학 안에서 신청하는 게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참여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발표한 부분 중에 이제 저는 교학팀 직원으로서 저는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은 입학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졸업을 목전에 두고 학사 과정을 기한 안에 잘 끝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하거나 했을 때 학점 졸업 학점 이 수치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일 전공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단일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 학점은 128학점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128학점 기준에서 저희 학교는 교양이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공통교양, 핵심교양, 학문기초교양, 일반교양을 해갖고 4개의 교양의 영역을 총 51학점을 이수를 하시고요. 전공은 단일 전공 기준으로 63학점, 자율선택으로 14학점, 이 3가지를 합산을 하시면은 수치상 128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기준을 충족을 하셔야 졸업이 가능하신 거고요. 반대로 다전공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금 기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양에서는 일반 교양을 제외한 총 41학점의 학점을 이수를 하시고요. 주전공 36학점과 그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제 복수 전공에 대해서 36학점을 이수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41과 72학점을 도한 남은 학점을 자율선택으로 채우셔서 128학점을 맞추시면 다전공 또한 졸업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오늘은 뭐 저희가 나눠드리는 자료도 충분히 내용이 들어와 있고 내년에 저희 학교에 들어오셔서도 어차피 계속 보셔야 될 부분이다 보니 명지대학교는 졸업학점이 128학점의 기준으로 나와 있고 다전공의 대전공과 단일전공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구나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저희 미래융합대학에서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롭테크 비즈니스 융합전공이라는 다전공이 있습니다. 해당 전공은 이제 부동산학과와 미래융합 경영학과가 두 학과가 이제 유기적으로 통합을 하여서 새로운 이제 교육과정을 신설을 하였고 그것들을 저희가 미래융합대학 내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전공의 일환으로서 부동산학과와 미래융합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졸업학점 기준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다전공과 거의 흡사한데 교양 영역과 이제 교양 영역은 이제 전체 51학점을 그대로 단위 전공과 동일하게 지켜주시면 되고요. 주전공으로 나와 있는 36학점의 전공을 이수하시고 그다음에 융합 전공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또 36학점을 이수하신 다음에 남은 잔여 학점을 자율선택으로 채우셔서 128학점을 맞추시면 졸업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저희 미래융합대학에서만 또 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 학생들만 운영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게 전과입니다. 전과는 저희가 자유적으로 이제 기준만 충족이 되신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1학년 입학을 하시고 뭐 A라는 학과에 내가 진학을 해봤는데 막상 학교를 다녀보니 나는 B학과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은 C학과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신다면은 기준의 그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전과 또한 1학년부터 바로 신청은 불가능하고요. 다전공과 동일하게 입학하시고 2개 학기가 지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저희가 전체 평균 편점이 또 2.5 이상인 자에게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전과를 하고 있고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은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안에 있는 개설이 되어 있는 학과 내 안에서만 전과가 가능합니다. 그 말인즉슨 다른 타 단과대학 학생들이 저희 학과의 전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과대학 내 안에서만 전과가 좀 자유롭게 진행이 된다는 점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정규 교과목을 제외하고 저희는 이제 비정규 과정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MJU 프라임 리더라는 네이밍을 저희가 두고 비교과 과정을 저희가 매 학기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융합대학에서 저희가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총 6개의 핵심 역량을 저희가 모델로 잡고
그 모델 기준에 맞춰서 기초 역량과 전공 역량의 다방면의 교회가 교육 분야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무래도 성인학자들이 주이다 보니 우리 성인학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영어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기초 프로그램을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공에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회복지학과나 심리치료학과나 분도사학과 등등 뭐 자격증 과정에 대한 저희가 시험반도 매 학기 계속 개설을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 학문에 되게 심도 있는 과정들을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하시고 4년 동안의 시간을 물론 정규 과정도 가장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기초 학습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것 또한 저희가 해야 될 임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특화되어서 저희가 비교과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는 이제 비교과를 저희 미래융합대학 안에서만 운영을 하지 않고요. 명지대학교 타 단과대학 학생들도 들어와 수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많이 열어놨고 또 지역사회에도 저희가 오픈을 해서 뭐 많은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또 타 대학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가 갖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그만큼 저희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명지대 미래융합대학은 비교과 프로그램도 되게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비교과는 우리가 이제 개설을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분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좀 드리고자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을 졸업하시기 전까지 이수를 하신 분들은 각각의 마일리지를 저희가 적립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일리지 적립 순위가 가장 높은 자에 한해서 졸업할 시기에 저희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위증과 별건으로 이제 6대 핵심 역량을 모두 이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학위증과 별개로 저희 총장님 명의의 저희가 인증서 또한 발급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생분들이 더 많은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렇게 또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MIC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솔직히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성인학자분들을 좀 타겟팅을 하고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인학자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대한 영역에 많이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을 입학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에 대한 진입이 모두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수요를 매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을 학기마다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부분들, 영어에 관련된 부분들은 성인학자분들이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또 부담 없이 또 본인이 학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미래학습 진로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과대학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미래학습 진로센터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저희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역량을 개발을 하고 또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더 나은 직장을 향하기 위해서 이직을 더 준비하고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역량 관리도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정리를 해본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취업 관련된 고민들, 그다음에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학교 생활을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 내 안에서도 저희가 정말 역량 관리에 대한 기준으로 여러 특강들도 저희가 많이 개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MBTI 검사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수는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저희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많이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센터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래학습 진로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명지대 미래영업병에서 되게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가장 자랑할 만한 센터이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4단락으로 제가 이제 준비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네, 저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뭐 오늘 들으신 내용이 다 머릿속에 안 들어가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래융합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많은 내용들이 다 올라가져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좀 궁금한 게 있다 하신다면은 뭐 저도 이게 끝나고 학과 모임이 있으시니까 F도 모임에서도 이제 저희 학교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좀 말씀을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아마 여기 계속 있을 거라서 뭐 저한테도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한테도 주어진 시간이 일단 다 할당이 되어서 저도 이만 내려가고자 하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저희 부동산학과 김주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첫 발을 떼는 게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첫 발을 기한 첫 발을 떼신 거고, 그 잘 준비하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캠퍼스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만 여기서 마이크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잊고 있었던 미래융합대학만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미래융합대학 예비 신입생 분들께서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3부 학교생활 및 학교 학생 지원 소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부를 마치면서 아쉽지만 2025학년도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수시 입시 설명회 순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예비 신입생분들과 예비 미용인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도윤님께서는 오늘 어떠셨을까요? 저 역시 예비 미용인분들을 먼저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비 신입생분들께서도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며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을 더욱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단으로서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어요. 이번 입시 설명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는 각 학과 교수님들과 미래융합 학생 홍보단이 함께하는 학과별 소모임 및 Q&A 시간인 마지막 4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화면에 QR코드와 각 학과별 안내판 QR코드를 통해 입시 설명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5학년도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제1차 입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